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의 특산물 중 하나로 골판지 침대가 있습니다. 일본은 골판지를 정말 다양한 곳에 사용하고 있고 침대로도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골판지 침대를 넘어서는 침대가 등장했고 최근 대반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06년 유럽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가 이코노미석에 입석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내놓은 아이디어는 완충용 패드로 만든 등받이에 작은 좌석을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붙여놔서 서서 타는 좌석 형태입니다. 종전의 이코노미석 의자를 입석으로 바꾸면 78.7cm인 좌석 간 거리가 63.5cm로 줄어듭니다. 이 경우 500석이 설치될 예정인 에어버스의 초대형 여객기 A380에 853명까지 태울 수 있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승객을 더 태우기 위해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온 것입니다. 2018년에는 이탈리아의 항공우주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가 실제로 이런 좌석을 디자인해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거의 서서 비행기를 타야 하는 형태로 이 디자인 회사는 이 좌석이라면 같은 공간에 승객을 약 20% 정도 더 태울 수 있으며 표준 이코노미 좌석의 시트보다 50%나 가벼워 승객당 연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비행기 좌석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습니다. 항공사들은 가까운 거리는 서서 타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대중들의 눈치를 보며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효율이라는 돈의 논리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비난을 받으며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능가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 모두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에서 침대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정권이 또 재해를 소홀히 피해 지역에 보낸 골판지 침대 내구성 부족, 티이라 내각부 차관은 호우 재해 한창일 때 어이없는 트윗. 일본 정부는 골판지 침대로 일본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2020년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집이 침수됐고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체육관에 피신한 주민들에게 골판지 침대를 제공해 커다란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어 적극적 재해 피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일찍부터 말해왔습니다. 실제로 당시 아베 총리도 회견에서 정부도 재해 발생 시 감염 방지 대책으로 마스크나 파티션을 비롯한 필요한 물자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 지원으로 일본 정부가 제지에 보낸 골판지 침대가 제지에서 전혀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골판지 침대 1000개를 제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골판지 침대를 직접 사용한 이재민들은 골판지 침대의 내구성이 부족하다며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적극 지원한다며 골판지 침대를 보내왔는데 습기 때문에 골판지가 주저앉아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골판지 침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골판지 침대를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정말로 각 방에 골판지 침대를 설치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이와 관련해 굉장히 많은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BBC에서 보도한 영상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BBC 기자가 선수촌 침실로 들어갑니다. 침대를 살펴보더니 하는 말이 정말 작다고 말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불을 들추고는 침대 프레임인 골판지를 두드려 봅니다. 그리고 친환경 골판지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선수촌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이 영상을 본 서양인들은 경악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싱글 사이즈 침대보다도 작은 크기의 골판지 침대는 작아도 너무 작아 보입니다. 게다가 덩치 큰 운동선수가 사용하기에는 심하게 작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말하기는 했는데 골판지라는 것을 비꼰 것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선수들이 사용한 골판지 침대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많은 선수들에게 불편함을 줬습니다. 그런데 일본 선수들은 선수촌이 아닌 별도의 숙박시설에 머물며 진짜 침대를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다음 해에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일본의 골판지 침대를 조롱하며 진짜 침대를 사용한 것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골판지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나리타 공항은 입국자들을 위해 임시시설로 골판지 침대를 제공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이러한 것들을 능가하는 침대가 나와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이토키의 선체로 사용하는 낮잠 상자가 해외에서도 화제. 정말 황당한 수면 상자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가 선체로 잠깐 가볍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입니다. 제품을 개발한 회사는 제품 개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무 도중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밀려올 경우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낮잠이다. 회사에서는 빈 회의실, 런치룸, 아니면 책상에 엎드려 자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회사에서도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고 효율적으로 낮잠을 잘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며 홋카이도에 화렵스를 사용해 만들었고 특허까지 출원했다고 설명합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은 앞서 살펴봤던 서서 타는 비행기 좌석과 동일합니다. 이 제품을 보도하는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에 보도됐을 정도로 해외에서도 화제라고 설명하고 있고 SF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디자인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공개되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선 제품 개발업체는 직장에서 편하게 잠을 자게 하기 위해서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 개발보다는 근본적으로 피곤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 개선이 우선일 것입니다. 애초에 노동자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근무 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더 힘든 환경에서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하면 수면 상자에서 잠깐 잠을 자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보도는 2022년 7월에 나왔습니다. 2023년 여름을 목표로 개발 중이고 특허 출원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반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체로 자는 낮잠 상자의 특허 출원 거절 이유 통지. 그런데 결국 특허가 거절됐습니다. 특허 거부 이유는 신규성, 진보성 부족입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이 제품에 대해서 황당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발상이 블랙 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 경영이 노동자 중시에서 경영자 중시, 주주 중시로 바뀌어버렸기 때문 블랙 기업의 천적인 존재가 필요하지만 지금 야당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야당이 필요하다. 이거 상기업은 노동기준 감독서에 블랙 기업으로 등록될 것 같다. 드디어 휴식 방법까지도 블랙화. 냉난방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추워서 잠을 잘 수 없다. 왜 선체로 낮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무섭다. 그런데 최근 한국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이 제품이 일본보다 한국에 먼저 들어올 것 같아 두렵습니다. 휴식은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될 기본권입니다.